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전 투표가 시작됩니다. 긴장감이 많이 높아져 가고 있죠. 대선 기간 후보들을 탈탈 털어주는 인물 탈곡기 이은혜 위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대선 주자들 그리고 대선 기간 이슈가 되는 사람들을 나달 털듯 탈탈탈 털어드리는 인물 탈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굴 또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게 될지 많이 기대가 되네요. 네, 우선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입니다. 1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리움과 슬픔을 안고 사는 분들, 그리고 그분이 이루고자 한 뜻을 이어가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도용하고 오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이준석 후보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이준석 후보의 노무현 끌어쓰기 실태를 털어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노무현 대통령 전혀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인물들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이준석 후보가 유세 때마다 노 전 대통령을 자주 언급하는 것 같았어요. 네, 바로 어제 단일화 거부 기자회견에서도 또 언급했습니다. 야합하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정면 돌파를 선택했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번에는 이준석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해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선거 시작 때부터 노 전 대통령의 3당 합당 반대를 자신의 빅텐트 거부에 빗대는 등 본인을 노무현의 이미지와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참 본인 편한 대로 잘 갖다 붙이네요. 네, 우리 방송에서 어제 이준석 후보의 조롱, 혐오, 욕설 등등 털었잖아요. 예. 이준석 후보도 스스로도 싸가지 없다는 말 듣는 걸 알고는 있더라고요. 예. B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소위 싸가지로는 항상 등장하는 거다라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탈권위 행보 때문에 인격적으로 미숙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싸가지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갖다 붙이다니 그렇게 한다고 본인의 부적절한 태도가 용인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논리라고 보입니다. 네, 본인의 비호감을 상쇄하는 아이콘, 또 외연 확장 수단으로 노무현을 이용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한 정치 공세에 노 전 대통령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텃밭, 인천 계양 을에 출마했던 일을 노무현 정신이 아니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본인은 보수 험지인 노원병, 화성 을에 출마했는데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 출마와 같은 도전이라는 거죠. 광주 유세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정치적으로 양지를 쫓아다녔던 사람 이렇게 비판하면서 어려운 정치 과정을 마다하지 않고 도전해왔던 자신이 노무현 정신 실현의 적임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자신을 정치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걸 반기지 않을 텐데 눈살이 찌푸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근데 사실 심지어 이준석 후보는 말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아주 정책적으로나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경향신문 김민아 칼럼은요. 궤변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정치는 추구하는 가치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그 가치에 살과 뼈를 붙여서 주권자 앞에 내놓는 게 바로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노무현을 모독하지 말라고 일갈했습니다. 아주 타당한 지적을 했군요. 그렇지 않아도 이준석 후보는 철학이 좀 빈곤하고 그리고 대선 공약도 빈약하다 이런 평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이준석 후보와 노무현 대통령 정책 차이를 좀 비교해 볼까요? 가장 두드러지는 건 여성 정책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여성 혐오, 남녀 갈라치기는 대표 철학이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셨습니다. 재임 기간 중에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성매매 처벌법이 시행되고 성인지 예결산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강금실, 한명숙 이런 인물들 기억하실 텐데요. 헌정사상 첫 여성 법무부 장관 그리고 첫 여성 국무총리가 탄생한 것도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2008년 퇴임 후에도 이명박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밀어붙이자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준석 후보의 여성 혐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지 잘 상상이 가는군요.
네, 또 다음은 장애인 차별도 비교되는데요. 이준석 후보는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두고 비문명적이다, 시민을 볼모 잡는 인질극이다 이렇게 비난했잖아요. 노무현 정부는 달랐습니다. 임기 말에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을 만들고 2007년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법에 서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경을 극복한 장애인에게 찬사를 보내왔다. 이제는 극복해야 할 역경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정말 확연히 다르군요. 네, 그 경향 칼럼 역시 이준석이 노무현과 정책적으로 대척점에 있다면 이준석이 노무현을 계승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이준석 후보 별명 중에 강약 약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하다라는 뜻인데요. 여성이나 장애인, 노인처럼 이준석 후보는 늘 약자와 싸우는 비겁한 모습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좌우명은 약자에게 관대하고 강자에게 당당하라였습니다. 지난 600년 동안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해 왔다면서 이 비겁한 역사를 청산하자고 포효했던 분입니다. 이준석 후보 국민을 갈라치고 갈등을 조장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또 분열과 대립에 맞섰고 국민 통합을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내세운 분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과연 노무현 대통령의 이 정신을 손톱만큼이라도 이해하고 있을지 아마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답은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준석 탈곡 또 다른 내용 있습니까? 네, 이준석 후보 뒤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다양한 사건 사고들 의혹이 존재합니다. 그 부분 하나하나 탈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잊지 말자 명태균입니다. 그 유명한 명태균. 네. 우리 뉴스토마토의 첫 보도로 세상에 드러난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네. 김영선으로 시작했지만 윤석열 정권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게이트로 발전했던 명태균 게이트. 그 여러 얽힘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준석 후보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이준석 후보는 명태균 씨와 통화로 단일화 얘기를 했다고 말했는데요. 여전히 이준석과 명태균 아주 가까운 사이로 보입니다. 그 매화나무를 심었다는 거 칠불사 회동 말하는 거죠? 네, 명태균 씨가 한밤중 SNS에 이준석 후보와 홍매화를 심는 사진 올리면서 드러났습니다. 그 칠불사 회동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보면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칠불사에서 이준석 후보를 만나서 김건희와 나눈 여러 대화 캡처를 보여주며 그 공천 개입 정황을 브리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폭로하는 대가로 개혁신당 비례 1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천거래인 거죠, 이것이 바로. 그렇죠. 예. 이준석 후보는 이 자리에 참석한 거는 맞지만 김영선의 제보 내용이 빈약하고 완결성이 없어서 현장에서 요구를 거절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칠불사 회동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것을 계기로 윤석열, 김건희의 공천 개입 문제가 떠올랐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바로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점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럼 그 공천 개입 사건하고 이준석 후보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물론 이준석 후보는 공천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공천위원장, 공관위원장이 알아서 했다고 딱 잡아뗐습니다. 하지만 명태균, 강혜경 간 녹음 파일에는 이준석 후보가 고비고비마다 김영선 공천을 약속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창원 의창구 보궐선거 2달 전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기는 결과를 가지고 오면 김영선에게 전략공천 준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가 입수한 창원지검 수사자료 보면요. 카톡 캡처본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상대방 잡는 수치만 나온다면야라고 말했고요. 즉 김영선이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오면 실제 김영선이 앞서는 이런 말을 했고요. 또 그 뒤로 실제 김영선 의원이 앞서는 조사 보고서를 받고 또 이를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개입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요구하고 예. 실제로 반복적으로 제공을 받고 이를 공관위원장에게 전달하라 지시. 이 그러니까. 점만으로도 예.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 씨와의 이 부적절한 관계는 본인의 당대표 선거에서도 활용됐습니다.
그때 나경원 의원 등 그 경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승리했었죠. 네, 그 당대표 선거를 하던 한 달여 전의 일입니다. 명 씨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가 먼저 당대표 선거 도와달라고 명 씨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 통화가 5월 9일 일이었고요. 명태균 씨는 나흘 뒤인 5월 13일에 비공표 여론조사, 그다음 15일에 공표용 여론조사를 연이어서 진행합니다. 첫 번째 조사 결과로는 오차 범인의 경합, 그런데 두 번째 조사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나경원 의원을 꺾고 1위에 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애초 나경원 후보가 한참 앞서 나가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뉴스타파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이 왜 홍준표 이기게 하는 그 여론조사 때와 같은 수법으로 응답자 샘플을 뻥튀기해서 결과를 조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요. 명태균 씨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하루 전에 이준석 후보에게 미리 보내줬다는 겁니다. 당시 그 이준석 후보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이었는데 마치 조사 결과를 미리 안 것 같은 티를 팍팍 내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내일 7시 인터넷 커뮤니티 멸망할 거야 하루 맞아요. 종일 정말 약간 고딩같이 네. 막 들뜬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었거든요. 이 공직선거법상 보면 말이죠. 이 공표 이전에 결과를 전달하는 건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럼요. 조사 의뢰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미리 전달하는 건 불법이라고 합니다. 현재 강혜경 씨가 얼마 전 언론에 나와서 PC 포렌식으로 미리 결과를 보내준 증거도 공개를 한 상황이니 확실히 조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명태균 씨와 이준석 후보 간 유착 의혹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고 알려졌는데도 아직도 이 후보를 입건조차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덧붙여서 아까 그 여론조사 비용을 고령군수 출마 예정자 백이동 씨가 대납했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대선 직후 이것이야말로 말 그대로 나달 털듯 탈탈 털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멸망이 이준석 후보의 멸망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누구든 의혹이 있으면 탈탈 털어야죠. 다음은 또 있습니까? 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정원 유착 의혹입니다.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가 카톡 대화방 캡처를 폭로하면서 드러난 사건이죠. 카톡 보시면요. 이준석 후보는 뉴스토마토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어느 카톡방에 전달하면서 김현정의 조정훈이 나와서 이준석 신당 드립 칠 테니까 뭐 헛소리 못하게 제작진에 넣어줘라 저거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신원미상의 관계자가 오케이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카톡방을 보시면 김현정 지금 말하는 중이라면서 뭔가 요구가 관철된 것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화가 오가던 시간이 딱 김현정 뉴스쇼가 진행되던 때였는데요. 실제로 해당 방송에서는 당일 새벽에 올라온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국민의힘 조 의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게스트를 공격할 자료를 제작진에게 제공하고 그 내용의 질문도 또한 주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CBS 측은 생방송 도중에 이 여론조사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는 거를 발견해서 질문을 추가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결과가 그날 아침 새벽 6시에 공개가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생방송 시간은 한 7시 반쯤이었고요. 그럼 불과 1시간 반 동안에 전 국민적으로 화제가 됐다라는 말인데 역시 뉴스토마토가 대단하다라고 뭐 봐야 될 건지 여러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작진의 반박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이전부터 뉴스쇼가 마치 편의 수준으로 이준석 후보의 마이크를 키워줬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12.3 내란 사태 다음 날 이준석 후보를 불러서 당시 내막을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개헌 표결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아한 섭외, 맥락에 맞지 않는 섭외, 그리고 평소에도 왠지 민주당에만 박절한 톤의 이런 방송 진행,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또 공익적 성과가 부족한 그 이준석 후보를 그런 방송이 그 마이크를 쥐어주고 체급을 키워주는 것은 사실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 맞죠. 네, 예. 참 씁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방송사를 압박하고 김현정 앵커는 이에 공모해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취지로 지난 2월 고발된 상황입니다. 네, 그 결과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다음 탈곡 더 있습니까?
네, 개혁신당의 1억 4천만 원 규모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5,500만 원은 이준석 후보가 원장으로 있던 개혁연구원 예산으로 민컨설팅에 지출됐고요. 9,200만 원 가량은 연구자 14명의 연구 용역비로 지출됐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 집행 과정 문제인데요. 개혁신당 당규에 따르면 5천만 원 이상의 지출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경쟁 입찰, 그리고 급한 경우 당대표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 입찰도 당대표 승인도 없이 이준석 후보의 독단으로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9천만 원 넘게 쓰인 연구 용역이 제대로 된 보고서조차 대표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의 예산을 이준석 후보가 사적으로 유용했다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렇군요. 예산 문제는 무엇보다 투명하고 절차에 맞게 진행되어야 할 텐데요. 그리고 지출된 대상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민컨설팅, 각종 TV 출연으로 유명한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가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연구 용역자 14분 중 한 분은 마찬가지로 방송 활동으로 유명한 이종훈 평론가고요. 의혹을 제기한 측은 이준석 의원이 이런 박성민, 이종훈 같은 방송 패널을 통해서 자신의 지지세를 띄우려고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인 조용진 씨는요. 돈을 받은 분들은 이후에 언론에 나와서 이준석을 띄운다. 100% 특수관계인 의심거래라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박성민 대표의 경우는 2억 5천만 원을 받고 이준석 대표 컨설팅한다 이런 썰이 돌기도 해서요. 지라시라고 하죠. 그래서 박성민 대표가 직접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역시 김현정 뉴스쇼 문제에 불거졌을 때 몇 안 되는 이준석 옹호론자로 꼽혔습니다. 네. 최근 개혁신당 인사들이 대거 탈당을 해서 민주당에 합류하고 있는데요. 이런 의혹들이 작용하는 것도 한 이유가 되겠네요. 네, 여러 문제들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온 것 같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은 개혁신당은 당 운영하는 모습이 팬클럽 수준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탈당 이유 밝혔고요. 네. 허은하 전 대표는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을 닮았다라고 비난하면서 개혁은 사라졌고 당은 이준석 한 사람만의 천상천하 유아독존 정치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원래도 좀 이준석 후보와 갈등을 겪다가 탈당한 분들의 목소리여서 그것만 듣고 평가하는 건 경계해야겠지만 당내 민주주의를 이끌고 구성원들을 포용하는 그런 리더십은 확실히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제 집안 일도 잘 건사 못하는데 나라를 운영할 수 있나 그런 눈초리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네요. 오늘도 이준석 후보 여러분의 탈탈 검증해 주신 이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은혜 위원이었습니다.